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사드는 미국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연기 결정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I don't want to characterize it as that, but that's something that is incredibly important to the U.S. government.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밀접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hope at some point the talks could resume, but we are nowhere near that point. 미 의회에서도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어떤 환경적 우려도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는 13일 셰넌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북한이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발사 하루 만에 해상의 함선 모형을 타격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전역으로 사거리를 늘린 순항미사일까지 완성하게 되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무한궤도 이동용 미사일 발사 차량에서 지대함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해상 목표물로 삼은 함선의 배 허리에 미사일이 적중합니다. 북한은 기술력을 향상시킨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적 함선 집단을 지상에서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 수단입니다. 특히 북한은 탄두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적외선 추적 화면과 미사일이 배 허리와 후방 측면 등 각기 다른 방향에서 타격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앞에 놓인 작전 지도에는 미사일 궤적으로 추정되는 붉은 선이 배 뒤쪽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 능력이 한층 개선됐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로점을 찾아 유도하는 기능도 들어갔고 또한 목표물을 다양하게 탐색하는 그런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2, 3년 뒤에 기능을 조금만 더 보완한다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같은 첨단 미사일을 개발 가능성도. 북한과 핵 미사일 기술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도 2년 전 사거리 2,000km 이상의 순항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역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도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전방의 한 야산에서 오늘 소형 비행체가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2014년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군 무인기와 크기나 형태가 거의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소형 비행기가 강원도 인제군의 야산에 떨어져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쯤. 합동참모본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하늘색 계통의 기존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비행체를 수거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길이 1.8m, 폭 2.4m에 카메라까지 장착된 비행체는 지난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발견됐던 북한 소형 무인기와 유사하고 긴 주날개와 꼬리날개 형태도 거의 일치합니다. 군 당국은 비행체를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 내부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등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지난 2014년 9월 서해 최전방 백령도 앞바다에서 잔해가 발견된 이후 처음이며 앞서 2014년 3월부터 2달 동안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 강원도 삼척에서 추락한 북한군 무인기 동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성능은 떨어지지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장착된 카메라로 군사 정보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운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군은 300에서 400대가량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찰 외에도 공격 목적의 무인기 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지금 이 시각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함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데요.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철웅 기자, 오늘 반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1시간 전부터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각 구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야당 설득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시급한 외교 현안을 거론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후보자가 외교부와 유엔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외교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은 국회에서 야당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과 상임위원장단 오찬 등을 통해 야당을 직접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끝내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후보자를 포기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야당의 반발로 전국이 경색될 경우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권 수뇌부가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강경화 후보자만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상조, 김희수 후보자 문제까지 동시에 표류하고 있고 일자리 추경 등 임시국회 현안 처리도 묶여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야는 청문 보고서 채택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역량이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발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을 철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 일정 보이콧도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 규정을 악용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스스로 협치의 파국을 선언하는 것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14일. 대통령은 열흘 내에 청문보고서 제출을 다시 요청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가 절반을 넘는 167석 야3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일자리 추경과 정부 조직법 등 임시국회 현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강 후보자 문제가 블랙홀이 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오는 12일로 미뤄졌습니다.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서둘러서 할 부분은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처리돼 새 정부 들어 세 번째 국회 검증 문턱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내정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여성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몇몇 연예인들이 과거 일이고 일을 잘한다는 취지로 탁 내정자를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야권은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배우 문성근 씨가 페이스북에 국가기념일 행사에 감동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품덕이지만 공연기획 연출가가 기여한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청와대에서 행사 기획을 맡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 내정자가 흔들리지 않고 활동하도록 응원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방송인 김미화 씨도 탁 내정자가 여성단체의 행사 기획 연출에 기여해왔다며 10년 전 일로 회초리를 들었다면 이후 10년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야당은 임명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것입니다. 5대 비리 연루자 인사 배제 원칙에 이어서 두 번째 약속 파기가 됩니다. 탁현민 행정관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반여성주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부적절한 구설로 물러난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대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탁 내정자는 청와대에 계속 출근하고 있고 청와대도 임명 강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탁 내정자는 2007년 쓴 책에서 여성을 7가지 유형별로 나누면서 콘돔을 싫어하고 몸을 기억하는 여자를 매력적이라고 꼽았고 콘돔 사용은 성관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파인 상의를 입고 허리를 숙일 땐 가슴을 가리지 말라고도 썼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역사학계와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대사 역사인식이 갈등의 원인인데요. 양측 사이에 강경 발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문체부 장관 내정설이 나오던 지난달 26일 도종환 후보자는 한 역사 토론회에서 역사 왜곡 특위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역사학자들은 시대착오적인 역사관이라며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도 후보자는 한 언론 보도에서 역사 왜곡을 대상으로 싸울 때는 싸우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 역사지도 토론회에서 도 후보자는 40여억 원이 투입된 동북아 역사지도 제작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지도는 지금 5세기 초 고구려의 지금 있는 이 지도보다 훨씬 더 서쪽으로 갈 지도가 만들어질 텐데. 도 후보자와 제야사학자들의 주장으로 역사지도 제작 계획은 1년 뒤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도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비를 회수하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양측 갈등의 주요 쟁점은 고대 한민족의 영토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입니다. 고조선 멸망 이후 중국 한나라가 설치한 낙랑군의 위치를 중요하게 보는데 대동강 근처가 국내 역사학계의 정설이지만 제야사학계는 중국 요서지방 일대로 보고 있습니다. 고대 한민족의 활동 범위를 중국 대륙까지 봐야 한다는 주장인데 주류 역사학계는 이를 유사 역사학이라고 부릅니다. 낙랑군의 위치가 평양 일대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역사학계의 비판에 도종환 후보자는 문체부를 통해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이 중단된 것은 사업 자체의 부실 때문이었으며 자신은 권력의 힘으로 역사 연구의 자율성을 훼손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오는 19일 0시부로 가동을 멈춥니다. 전력을 생산했던 국내 원전이 완전히 문을 닫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1978년 4월 본격적인 전력 생산을 시작한 고리 1호기. 당초 설계 수명은 30년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을 연장하면서 지금도 시간당 587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고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영구 정지와 거기에 대한 해체의 착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리 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전체 전력 설비의 0.5%에 불과하고 예비 전력도 충분해 여름철 전력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한국전력거래소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의 가동을 멈춘 직후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소로 옮겨 냉각시키고 발전 설비를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5년 뒤인 2022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준위 핵 폐기물 처분장이 없는 실정에서 임시 저장된 고리 1호기의 사용 후 핵 연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입니다. 또 아직 선진국의 70% 정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원전 해체 기술력도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준성입니다. 어제 문책성 인사 직후 사표를 낸 검찰 고위 간부들이 내부 전산망에 소회를 남겼습니다. 이른바 우병우 라인에 대한 숙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 검찰 내부는 말 그대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새 정부 들어 지난 한 달간 검찰에서는 9명에 달하는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 윤갑근 고검장을 비롯한 7명은 지난해 박영선 의원이 주장한 이른바 우병우 라인에 포함된 인사들입니다. 윤 고검장은 어제 검찰 내부 전산망의 아쉬움과 함께 지금 이루어지는 일련의 조치들이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우병우 라인에 대한 숙청 작업이 시작되면서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뜻이 명백히 담긴 인사로 또 다른 줄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보기 인사를 통해 결국 검찰이 또다시 청와대 의중에 맞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또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이미 옷 벗을 결심을 굳혔는데 굳이 좌천성 인사로 망신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반면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려는 새 정부의 예고된 청산 작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검찰이 길들이기 대상이 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 후속 인사를 통해 물러나는 검찰 고위직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음 주 경찰 조사를 앞둔 최호식 호식이 2마리 치킨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기업의 오너들이 추문이나 분쟁으로 구설에 오르면서 애꿎은 가맹점들이 울상입니다. 매상이 떨어져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열풍을 일으키며 최대 업체로 자리 잡은 아딸 떡볶이. 그런데 최근 전국 560개 점포가 일제히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본사 최대 주주인 남편과 아딸 브랜드 등록자인 부인이 이혼 소송과 함께 상표권 분쟁을 벌였는데 부인이 이겨 아딸 간판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날벼락을 맞은 건 아딸 브랜드를 믿고 가게를 연 점주들. 바뀐 간판에 손님이 줄기 시작했고 여태까지 해놨던 이미지나 이런 게 다 사라진 느낌? 발길이 끊어진 분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가게인 줄 알고. 부인 쪽이 아딸 브랜드로 새 프랜차이즈를 연다는 소식에 걱정이 더 큽니다. 상권이 겹치는데 브랜드가 갈리니까 저희는 막을 수가 없고 제품을 제작을 해서 홈쇼핑이나 그런 데 팔았을 때 저희는 그만큼 매출에 영향이 더 큰 건 오너의 추문입니다. 지난 3일 가맹본사 회장이 직원 추행 혐의로 입건된 호식이 2마리 치킨. 사건 발생 후 SNS에 불매 선언이 이어지고 실제 평일 매출이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는 점포가 나오는 등 파문이 커지자 사건 엿새만인 오늘에야 회장이 물러나겠다며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저만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왜 전 가맹점들을 다 죽이냐고. 우리는 집구석까지 다 빚어져갖고 이거 와서 이러한 건데 처자식 비기 살리려고. 문제는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손실을 떠안게 돼도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것. 가맹점이 잘못했을 땐 본사가 계약 해지해 수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지만 가맹점은 본사 회장 문제로 손해를 봐도 불이익을 당할까 본사 눈치를 봐야 하고 법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손해가 이 회장의 개인 비리 때문에 일어난 손해라고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작년 회장의 폭행 사건으로 무리를 빚은 피자 업체의 경우 가맹점주들이 나서서 사과를 했을 정도.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과당 경쟁과 가맹비 부담에 가뜩이나 남는 게 없다는 영세 점주들. 본사 경영진 탓에 발생한 매출 하락에 소비자들의 손가락질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의 큰딸 유섬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잠시 전 저녁 7시쯤 발부돼 유섬나 씨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인천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는 46억 원대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미 전 미국 FBI 국장이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 압력을 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해고 이유도 러시아 스캔들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트럼프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현원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미 상원 청문회 증인석에 앉은 코미 전 FBI 국장.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자신의 해고 이유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요청은 명령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I took it as a direction. I mean, this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me alone saying I hope this. 다만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 자체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한 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화 메모를 남긴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I was honestly concerned that he might lie about the nature of our meeting, and so I thought it really important to document. 코미는 트럼프가 존재를 시사한 녹음 테이프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진위 논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코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he president never sought to impede the investigation into attempted Russian interference in the 2016 election. 코미가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유출한 데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트럼프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반발한 가운데 트럼프는 싸워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수사 중단 외압을 둘러싼 진실 규명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이번 청문회 시청 열기는 미국 최대 연례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카페, 맥주집, 이발소, TV가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코미 전 국장의 입을 향했는데요. 코미의 폭로로 탄핵 전국의 박이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성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이 막바지던 지난해 6월 힐러리 후보를 돕는 내용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수뇌부 이메일이 해킹됐습니다. 미 정보기관들은 힐러리에게 타격을 주고 트럼프를 당선시키려는 러시아의 소행으로 파악했고 결국 트럼프는 당선됐습니다.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하지만 취임 초부터 트럼프 측과 러시아 측의 내통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2년 전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 경선 기간 주미 러시아 대사 등 러시아 측 인사들과 자주 내통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의 러시아 내통 의혹도 보도를 했습니다. 내사 중이던 FBI의 코미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공식 확인하자 트럼프는 지난달 중순 코미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야당에선 수사 방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탄핵 촉구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To call for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지만 야당은 이미 탄핵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이 러시아 자체의 판단인지 아니면 트럼프 측과 내통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미사일이 배 허리와 후방 측면 등 각기 다른 방향에서 타격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앞에 놓인 작전 지도에는 미사일 궤적으로 추정되는 붉은 선이 배 뒤쪽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 능력이 한층 개선됐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로점을 찾아 유도하는 기능도 들어갔고 또한 목표물을 다양하게 탐색하는 그런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2-3년 뒤에 기능을 조금만 더 보완한다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같은 첨단 미사일을 개발 가능성도 북한과 핵 미사일 기술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도 2년 전 사거리 2,000km 이상의 순항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역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도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전방의 한 야산에서 오늘 소형 비행체가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2014년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군 무인기와 크기나 형태가 거의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소형 비행기가 강원도 인제군의 야산에 떨어져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쯤. 합동참모본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하늘색 계통의 기존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비행체를 수거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길이 1.8m, 폭 2.4m에 카메라까지 장착된 비행체는 지난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발견됐던 북한 소형 무인기와 유사하고 긴 주날개와 꼬리날개 형태도 거의 일치합니다. 군 당국은 비행체를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 내부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등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지난 2014년 9월 서해 최전방 백령도 앞바다에서 잔해가 발견된 이후 처음이며 앞서 2014년 3월부터 2달 동안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 강원도 삼척에서 추락한 북한군 무인기 동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사드는 미국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연기 결정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I don't want to characterize it as that, but that's something that is incredibly important to the U.S. government.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밀접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hope at some point the talks could resume, but we are nowhere near that point. 미 의회에서도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어떤 환경적 우려도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는 13일 셰넌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북한이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발사 하루 만에 해상의 함선 모형을 타격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전역으로 사거리를 늘린 순항미사일까지 완성하게 되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장은이 참관한 가운데 무한궤도 이동용 미사일 발사 차량에서 지대함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해상 목표물로 삼은 함선의 배 허리에 미사일이 적중합니다. 북한은 기술력을 향상시킨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적 함선 집단을 지상에서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 수단입니다. 특히 북한은 탄두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적외선 추적 화면과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상조, 김희수 후보자 문제까지 동시에 표류하고 있고 일자리 추경 등 임시국회 현안 처리도 묶여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야는 청문 보고서 채택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역량이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발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을 철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 일정 보이콧도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 규정을 악용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스스로 협치의 파국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14일. 대통령은 열흘 내에 청문보고서 제출을 다시 요청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가 절반을 넘는 167석 야3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일자리 추경과 정부 조직법 등 임시국회 현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강 후보자 문제가 블랙홀이 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오는 12일로 미뤄졌습니다.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서둘러서 할 부분은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처리돼 새 정부 들어 세 번째 국회 검증 문턱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내정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여성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몇몇 연예인들이 과거 일이고 일을 잘한다는 취지로 탁 내정자를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야권은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배우 문성근 씨가 페이스북에 국가기념일 행사에 감동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품덕이지만 공연 북한 무인기는 성능은 떨어지지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장착된 카메라로 군사정보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운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군은 300에서 400대가량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찰 외에도 공격 목적의 무인기 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지금 이 시각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함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데요.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철웅 기자, 오늘 만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1시간 전부터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각 구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야당 설득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시급한 외교 현안을 거론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후보자가 외교부와 유엔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외교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은 국회에서 야당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과 상임위원장단 오찬 등을 통해 야당을 직접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끝내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후보자를 포기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야당의 반발로 전국이 경색될 경우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권 수뇌부가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강경화 후보자만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기획 연출가가 기여한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청와대에서 행사 기획을 맡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 내정자가 흔들리지 않고 활동하도록 응원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방송인 김미화 씨도 탁 내정자가 여성단체의 행사 기획 연출에 기여해왔다며 10년 전 일로 회초리를 들었다면 이후 10년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야당은 임명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것입니다. 5대 비리 연루자 인사 배제 원칙에 이어서 두 번째 약속 파기가 됩니다. 탁현민 행정관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반여성주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부적절한 구설로 물러난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대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탁 내정자는 청와대에 계속 출근하고 있고 청와대도 임명 강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탁 내정자는 2007년 쓴 책에서 여성을 7가지 유형별로 나누면서 콘돔을 싫어하고 몸을 기억하는 여자를 매력적이라고 꼽았고 콘돔 사용은 성관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파인 상의를 입고 허리를 숙일 땐 가슴을 가리지 말라고도 썼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역사학계와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대사 역사인식이 갈등의 원인인데요. 양측 사이에 강경 발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문체부 장관 내정설이 나오던 지난달 26일 도종환 후보자는 한 역사 토론회에서 역사 왜곡 특위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역사학자들은 시대착오적인 역사관이다며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도 후보자는 한 언론 보도에서 역사 왜곡을 대상으로 싸울 때는 싸우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 역사지도 토론회에서 도 후보자는 40여억 원이 투입된 동북아 역사지도 제작 계획을